오늘 삼성전자가 18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쓴 이유가 이쪽에서도 나왔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슈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실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제조, 장비, 검사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시간의 주가에서 12, 13%까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흐름들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긍정적인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괜찮았고 또 올해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에 20% 이상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했고요. 올해 반도체 산업 매출이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저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부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했는데 그 얘기인즉슨 하반기에 더 수요가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전 분기 대비해서 9%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품 장비주들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HBM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소재 증착이나 식각 장비, 반도체 장비단에서 볼 이슈가 있으니까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 규모의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스템 제도 능력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 2배 가까이 확대가 된다라는 메시지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MMT,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꽤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원 규모의 R&D, 그런 반도체 장비 쪽으로 연구하고 공조 개발하고 그렇게 좀 끈끈하게 묶여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말을 했단 말이죠. 내년까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수요가 막강할 수 있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붙은 원인이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시간의 거래에서 12, 13% 급등했다라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다음 페이지에는 시장에서 AI 시대를 맞으면서 좀 고꾸라진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축에서 좀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공격들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와 엠노빈 이 두 종목을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AI 산업에서 AI 투자에 대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I에 혹시 다른 여타 산업들이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공포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 12% 급락해서 마감됐는데요. 이걸 보면은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다 실적이 나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호재인데 이런 부분 여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익성 부담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전망치가 1년 사이에 한 130bp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매출의 원가 이런 부분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의 부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부담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얘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메모리 선구매 약정 73%를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갑 중에 갑이고 이걸 받아 쓰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구매 약정을 맺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산업 한편의 일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지금 살기 위해서는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해서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 오히려 수익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품값이 오르면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진 압박에 시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RBC 캐피털이라고 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AI 인프라 지출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45%인데 이게 사실 연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이런 현상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의 급등이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디램과 HBM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100년물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 뭔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베팅하는 부분도 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예전에 거의 뭐 30년 전에 이렇게 IBM인가요? 그런 기업에서 100년물을 발행한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것도 되려는지 이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걸 보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적으로는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부채나 신용 리스크가 앞으로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우려할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반도체는 단기 호재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장비 업체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뭐 수익성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안고 간다라는 점에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우리에게 알리는 메시지는 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엠노빈인데요. 엠노비라는 주가도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역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확산되면서 경쟁은 심화되고 AI가 혹시 내가 맡고 있는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침투해서 그러니까 기존 산업을 좀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20% 급락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프트웨어주였습니다. 앞서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원인이 큰 틀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주가 전반적으로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을 AI에게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AI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그 실적을 지속적으로 좋게 낼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중요한 이슈 의미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게 뭐 트럭 같은 운송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부동산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은 같은 경우에도 10% 급락했죠. 금도 3% 떨어졌죠. 비트코인도 떨어졌죠. 마진콜, 증거금을 올리는 그런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도 있었고 개인의 수급도 좀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반발 매수가 떨어졌을 때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해서 또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쨌든 AI 산업에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K 배터리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골드만삭스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흐름들이 있었고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은 두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LG화학과 삼성 SDI였는데 둘 다 41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이걸 보면은 화학에 대한 업황이 괜찮거나 ESS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이것만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고 매도 쪽에 의견을 제시한 종목도 좀 상당 부분 있었는데 중립과 매도 의견을 제시한 종목 여기 써놨지만 대부분이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목표가 수준을 제시했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배터리에 대한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에 같이
하나씩 평가를 매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K배터리를 보고 있는지 한 시각, 한 단편을 알려주는 듯해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도 참고사항으로 그런 전략 좀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K배터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